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이른바 군함도 보고서에서 또다시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벌인 강제 노역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당시 강제 노역이 있었음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 약속을 2017년 제출한 보고서에 이어서 또다시 어긴 겁니다. 네, 일본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이 일자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 건립까지 약속을 했었는데요. 왜 보고서에선 강제징용이란 표현을 뺐을까? 그 일본의 속내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그리고 주한규 삼육대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서 브리핑이 조금 길어져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군함도 보고서 얘기를 저희가 오늘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일본이 약속을 해놓고 또 어기는 상황이 또 반복됐습니다.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을 쏙 뺐는데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강제 노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네. 우선 그걸 산업유산을 등재할 때 이게 자랑스러운 일본의 유산이라고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예. 거기에 한국인, 중국인을 포함한 강제노동 또는 포로노동 등 이런 어두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산업유산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강제노동이라는 어두운 역사가 오히려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아예 이제 빼고 싶었던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작년 10월 30일 날 한국 대법원이 강제 동원된 분들의 그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적인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강제 노동에 대한 배상 판결이죠. 근데 아베 정부는 이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산업유산에서도 그 강제 노동을 부정하듯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강제 노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아예 지금 빼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일본에서는 오히려 좀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로부터 징용 문제에 관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2015년에는 희생자를 기리고 강제노동을 인정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2017년 보고서에 그런 게 딱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제 전체 역사를 파악함에 있어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하고 당사 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해라. 이건 사실상 그 사과에 대한 부분을 꼭 언급해라는 요청이었는데 네. 일본이 이 부분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요 외무상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이제 보고서를 하는 것은 결의 이행에 대한 진척 상황 정리이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입장을 완전히 변화를 시킨 거고요. 예.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번에 보고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 종합적인 역사 해석을 이제 정보센터 완공을 통해서 새로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보센터라는 곳이 원래는 2015년도에 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어떤 시설을 약속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예. 그 문화유산이 있는 그 나가사키현이 아니라 도쿄에다가 이걸 옮겼고요. 이름도 싱크탱크로 옮겼습니다. 이 표현은 그러한 어떤 아픈 역사에 대한 자신들의 일그러진 역사는 표현을 안 하고 근대화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자의적이고 반쪽 해석만 나타나겠다는 의도로 추정됩니다. 예. 일본의 입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글쎄 말을 뭐 뒤집는다든지 또한 뭐 같은 배경이고 저희 해석을 해보면 동어 반복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저희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김민철 교수께 질문 드릴 때 일본이 왜 말을 뒤집는지 또 강제 노역이라는 단어를 왜 쏙 뺐는지를 짚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이거를 이제 입장문을 밝히면서 일본 외무상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용어를 뺀 게 이제 2015년에 유네스코 등재를 하면서 논란이 되자 그 전까지만 해도 강제징용, 뭐 강제노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그 용어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죠. 그래서 구조선반도 출신 노무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돈 벌러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다. 강제징용이 아니다. 강제로 동원된 사람이 아니라.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이 지금 강제노동, 강제동원을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하나는 이제 법적인 측면입니다. 예. 법적인 거는 ILO 국제노동기구 29호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인데 일본도 일제 시대 때 그게 이제 가입을 했죠. 예.
그러면은 그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 전쟁 시기에 국가가 동원하는 거는 예외로 해서 강제노동이 아니다라고 이제 예외 좀 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예. 우선 1910년에 강제병합이 합법이고 예. 그에 따라서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 그리고 44년에 실제 징용령에 의해서 동원을 하니까 예. 이것도 역시 합법이다. 그래서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39년 41년에 동원된 사람들은 뭐냐? 이건 본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일본에 자발적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네네. 그걸 이제 조선반도 출신 노무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그렇다는 이제 그걸 부정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실제 지금까지 수많은 자료들은 39년에 모집, 이름은 이제 모집이지만은 그다음에 41년에 관할선 형태로 온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탄광에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강제 노동이라고 일반적인 그게 학계의 규정인데 예. 인식이고 예. 그 사실 자체를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함도, 그러니까 죽어야 벗어날 수 있는 곳, 뭐 지옥도 지옥섬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단어만으로도 사실 그 강제노역을 당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으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뭐 상상이 지레짐작할 수도 없는 정도인데 그 피해가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단적으로는 당시에 14살 소년 나이로 거기에 동원됐던 서중우라는 분이 이후에 이제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많은 증언들을 남겼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평균 30도가 넘는 고온에서 이제 탄을 캐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피해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굶주림, 그다음에 구타, 멸시 이런 것도 일상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혹한 조건 속에서 노동을 강요를 당한 거죠. 그리고 거기는 아예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네. 조건들이니까. 예, 예. 그럼 저희가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오른쪽으로 자료 화면을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이 증거들을 과연 돈 받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런 모습일 수 있는지, 이건 전 세계 어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통계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123명이 돌아가셨는데 한국인들이 그 전체 강제 노동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네. 왜냐하면 25년부터 45년 사이에 죽은 한국인들만 조사를 해보니 123명인데 예. 그중에 39년부터 45년이 한 65명 정도 됩니다. 앞에 분들은 뭐 어떤 연유에 있었던 자기들이 돈 벌러 간 건 사실이니까 아, 예. 20년대 간 거는 네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로 삼는 거는 예, 예. 38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정확하게 왜 그 말씀을 강조를 하냐면은 예. 일본 우익들이 항상 저런 걸 가지고 한국이 아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예.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나라라고 계속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우리가 언급한 대상은 다른 대상인데 예, 그거를 예. 묶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123명이 마치 전부 다 강제 동원된 것처럼 설명을 제 하는 말씀인 순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서 지금 예. 국제 무대에서 그런 잘못된 이야기, 이제 역선전들을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이 우리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제3국들이 일본의 주장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런 역사 자체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예. 일본의 또 하나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이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됐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강제노동 문제라는 것이 이런 게 있구나. 예. 그런데 그 국제 무대 사회에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단체는 일본의 우익 단체들입니다. 네. 2014년 이후부터 굉장히 국제 무대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7월 달인가요? 스위스 제네바 총회에서 낙선대 연구소의 이우연 연구위원이 거기에 가서 예. 한국이 거짓말하고 있다. 강제 노동이 없었고 그다음 민족 차별도 없었는데 마치 한국이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예. 국제 무대를 상대로 한국의 학자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우연을 데려간 것이 예.
일본의 우익 단체들이거든요. 예, 예. 예,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주원규 교수께 우리 정부도 이제 유감을 표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이번에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예. 국제법의 상식, 국제적 상식에 지금 호소한 걸로 딱 이해가 됩니다. 예. 정부 측은 일본이 강제노역을 처음에 2015년에 문화유산 등재를 할 때 인정하고 희생자 기리는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보고서, 이번 보고서에도 전혀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네. 또 하나 2018년에 이 유네스코에서 강력히 권고했던 당사국 간의 지속적 대화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이라는 부분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속 조치,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성실 이행, 조속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미 이런 행태를 할지 알고 있었다, 뭐 예상된 행태였다 이런 또 지적이 있어서요. 일본 정부가 이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조사 연구를 맡긴 단체가 산업유산국민회의 이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이고 이게 왜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산업유산국민회의는 그게 재계와 그다음 이제 관계가 그다음 민간 단체와 같이 일종의 민간 일반 이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목적은 말 그대로 산업유산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세계유산위원회가 이제 권고를 한 것은 강제노동 등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기술하라고 했는데 예. 네. 그게 이제 권고사항 G호인데 그건 당연히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 정부가 그걸 하지 않고 그 조사를 어디에다 용역을 줬냐면은 예. 이 재단법인 산업유산 국민회의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회의는 그걸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홍보하는 그런 이제 단체인데 예, 예. 거기에 지금 전무이사가 누구냐면은 가토 고코라고 하는 전무이사인데 예. 이 가토 고코가 실제 내각 올해 그만뒀네요. 예. 원래 내각에 참여라는 신분으로 이 산업유산 전체를 등재하는 총사령관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만두고 이제 산업유산 국민회의에 가서 전무이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일본 정부 일을 대행하는 용역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산업유산 국민회의가 저희들이 이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은 보고서들을 보면은 예. 뭐 형편없는 하여튼 보고서들을 만들었는데 예. 그게 이제 무려 뭐 30억을 정부가 돈을 줘가지고 만든 보고서들이에요. 일본 정부가. 예. 거의 스캔들급 수준들인데 예. 그 보고서들 핵심은 뭐냐면은 예. 하시마 섬에 살던 주민들의 그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예. 또 거기에 관계자들 이야기 들었는데 핵심은 한 가지는 뭐냐? 조선인과 일본인은 굉장히 사이좋게 잘 살았다. 네. 한국 사람 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줬다. 이런 증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별이 없었고 예. 강제노동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도쿄에서 개설되는 소위 그 정보센터에 싱크탱크라고 하는 정보센터에 예. 거기에다 갖다 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야기한 그 전체 풀 히스토리를 대단히 왜곡시켜서 예. 강제노동이 없었다라는 정보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가지고 예. 그 어린 시절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채우겠다는 거죠. 예.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권고 사항을 뭐라고 할까요? 뭐 좋게 이야기하면 왜곡한 것이고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실은 사기를 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대목들을 저희가 이제 요목조목 좀 짚어보면 참 우리 입장에서는 기가 찰 일인데,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유산 등재 취소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건 이제 어떤 또 배경이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2건 정도가 취소가 됐는데 예. 그건 아예 기술적으로 파괴가 돼가지고 또 예. 보존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등재 취소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 예. 그러면은 방법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게 뭐 현실의 한계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 그리고 또 우리가 일본으로 하여금 어떤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예, 제 생각은 일단 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로부터 촉발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같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 역학관계에 대해서 어떤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저는
저는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민간 부분에서는 국제 세미나나 포럼들을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것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역사 왜곡이 일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제 견해는 이게 일본 우익과 정치인들의 야심이 낳고 있는 역사 왜곡의 흐름인데 예. 민간적으로 교류를 할 때 일본인들 자체에도 이것이 나중에 계속해서 기억이 되게 되면 역사적 왜곡과 수치의 민족과 국가로 기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자각시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남도 강제 노역과 관련해서 이 일본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김민철 교수께서 저희 이슈큐브 시간에 전문가의 한마디로 듣는 한 줄 참견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참견해 주신다면요? 오불관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예, 이때 너라는 거는 단지 한국의 피해자, 한국 정부가 뿐만 아니라 예, 중국인 피해자도 있고 심지어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 유산위원회 전체가 권고한 사항들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그거는 유네스코 산업유산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사실상 훼손하고 있다. 이게 현재 지금 군함도를 둘러싼 본질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민철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그리고 주원규 사백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